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마음의 창이라 불리는 눈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소중한 지식을 나누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언제나 맑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찾아오는 어지럼증과 두통, 스마트폰 화면의 글씨가 안개처럼 번져 보이는 순간, 단 몇 초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 눈을 감아야만 하는 고통,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한 여성, 민숙 씨는 책을 한 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뜨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는 행위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눈알이 멋대로 흔들리는 느낌과 함께 찾아오는 어지러움은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5년 전 찾아온 극심한 안구 건조증, 그리고 2년 전부터 급격히 나빠진 시력. 그녀는 밖에서 버스 번호판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 낯선 이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을 훔칩니다. 병원을 찾은 민숙 씨. 녹내장이나 망막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 의사가 내린 진단명은 바로 노안이었습니다. 아직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노안이란 말인가. 많은 중년들이 그러하듯 그녀 역시 충격에 빠집니다. 노안.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하지만 그 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눈 속에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수정체가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탄력성이 좋아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지며 자유자재로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이 수정체는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의 힘도 약해지죠. 이것이 바로 노안의 실체입니다. 흰머리가 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노안이 빨리 왔다고 자책하지만 전문가는 단호히 말합니다. 노안은 유전도, 잘못된 습관의 결과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저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찾는 방법들은 어떨까요? 첫째, 눈 영양제. 많은 분들이 루테인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에 대해 세모 표시를 합니다.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거나 황반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일반인이 노안 예방을 위해 먹는 것은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노안 교정 수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특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먼 곳과 가까운 곳 모두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수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야간 빛 번짐이 더 심하거나 전반적인 선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다초점 안경. 편리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 크기에 맞지 않는 너무 큰 안경알은 초점 영역을 왜곡시켜 극심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경의 중심과 눈의 중심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숙 씨의 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초기 백내장입니다. 눈부심이 심하고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백내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수정체가 단백질 변성으로 인해 투명성을 잃고
혼탁해지는 현상이죠. 이 역시 50대가 넘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노안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퇴근 후 2시간째 경숙 씨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있습니다. 따끔거리고 비비고 싶은 고통 때문에 TV 화면을 보는 것은 사치일 뿐 그저 소리만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아들은 눈에 좋다는 온갖 영양제를 챙겨주고 눈 마사지까지 해주지만 어머니의 고통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0년간 안구 건조증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치료가 없다는 그녀는 언젠가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눈물의 증발을 막는 기름층, 눈물을 형성하는 수성층, 그리고 눈물이 안구 표면에 잘 붙어있게 하는 점액층. 이 세 겹의 정교한 보호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눈물막은 깨지고 안구 건조증이라는 기나긴 고통이 시작됩니다. 경숙 씨의 눈물에서는 심각한 염증이 발견되었고 안구 표면은 수많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부족하고 그 질마저 나쁘니 눈을 보호할 방패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을 위해 민간요법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상하좌우 안구 운동. 전문가는 X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눈 주변 근육의 피로를 푸는 데는 미미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눈 자체를 좋게 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둘째, 손으로 눈 마사지하기. 이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 중 하나인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누르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안압을 높여 녹내장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명자, 블루베리 등 눈에 좋은 음식. 이론적으로는 항산화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치료 효과를 볼 만큼 섭취하려면 하루 종일 시금치만 먹거나 결명자차를 수십 리터씩 마셔야 할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때로는 눈의 통증이 전혀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민숙 씨는 3년 전부터 눈알이 빠질 듯한 극심한 통증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좋아하는 가수의 영상을 보기 위해 하루 8시간씩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얼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고 오른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 바로 안검경련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이는 안구 건조증과 같은 안과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때로 기이한 행동을 낳기도 합니다. 영남 씨는 24시간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말입니다. 가족들은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의 눈은 금세 빨갛게 충혈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스크 안에서 나오는 입김이 눈의 습도를 유지해주는 그만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들 동균 씨 역시 20년째 심각한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자의 눈을 검사한 결과 공통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눈꺼풀 기름샘, 마이봄샘의 기능 부전입니다. 속눈썹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 기름샘에서는 눈물막의 가장 바깥층을 형성하는 깨끗한 기름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이봄샘은 꽉 막혀 있었고 짜내자 마치 굳어버린 치약처럼 덩어리진 나쁜 기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름은 건강한 눈물막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버지 영남 씨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흰자위가 늘어져 주름이 지는 군날개라는 질환입니다. 자외선 등에 의해 결막세포가 변성되어 검은자 쪽으로 자라들어오는 이 군살은 눈물순환을 방해하여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찬바람만 불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던 굴착기 기사 태윤 씨. 그의 눈물 역시 안구 건조증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진단명은 결막 이완증. 노화로 인해 흰자위가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하게 접히면서 어떤 부분은 건조해지고 어떤 부분은 눈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건조해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 때문에 더 괴로운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눈의 고통에서 벗어날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안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눈 건강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첫째, 제대로 눈 깜빡이기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할 때 눈 깜빡임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눈을 완전히 감았다가 완전히 뜨는 의식적인 깜빡임을 통해 눈물막을 안구 전체에 골고루 코팅해 주어야 합니다. 3에서 4초에 한 번씩 깊고 완전하게 깜빡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둘째, 온찜질과 눈꺼풀 세정입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기 전 몸을 불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스팀 타월이나 찜질팩으로 3분 이상 눈을 따뜻하게 데워주면 꽉 막혔던 마이봄샘의 나쁜 기름들이 녹아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중에 판매하는 눈꺼풀 세정제나 전용 티슈를 이용해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불려놓은 때를 밀어내는 과정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인공눈물 사용법입니다. 너무 잦은 사용은 오히려 우리 눈에 좋은 성분까지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루 4회에서 6회 정도가 적정하며 한 번 넣을 때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은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남았더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하기입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백해무익합니다. 안구 건조증, 백내장, 황반변성 등 치명적인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출 시에는 반드시 4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하는 UV 400분 인증 마크가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 기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므로 2에서 3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사연을 통해 우리의 눈이 얼마나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노안, 안구 건조증, 백내장. 이들은 대부분 완치의 개념이 아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에 걸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내 눈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세상이 언제나 맑고 선명하게 빛나기를 진심.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마음의 창이라 불리는 눈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소중한 지식을 나누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언제나 맑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찾아오는 어지럼증과 두통. 스마트폰 화면의 글씨가
안개처럼 번져 보이는 순간, 단 몇 초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 눈을 감아야만 하는 고통.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한 여성, 민숙 씨는 책을 한 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뜨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는 행위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눈알이 멋대로 흔들리는 느낌과 함께 찾아오는 어지러움은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5년 전 찾아온 극심한 안구 건조증, 그리고 2년 전부터 급격히 나빠진 시력. 그녀는 밖에서 버스 번호판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 낯선 이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을 훔칩니다. 병원을 찾은 민숙 씨. 녹내장이나 망막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 의사가 내린 진단명은 바로 노안이었습니다. 아직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노안이란 말인가. 많은 중년들이 그러하듯 그녀 역시 충격에 빠집니다. 노안.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하지만 그 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눈 속에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수정체가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탄력성이 좋아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지며 자유자재로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이 수정체는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의 힘도 약해지죠. 이것이 바로 노안의 실체입니다. 흰머리가 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노안이 빨리 왔다고 자책하지만 전문가는 단호히 말합니다. 노안은 유전도, 잘못된 습관의 결과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저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찾는 방법들은 어떨까요? 첫째, 눈 영양제. 많은 분들이 루테인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에 대해 세모 표시를 합니다.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거나 황반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일반인이 노안 예방을 위해 먹는 것은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노안 교정 수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특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먼 곳과 가까운 곳 모두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수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야간 빛번짐이 더 심하거나 전반적인 선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다초점 안경. 편리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 크기에 맞지 않는 너무 큰 안경알은 초점 영역을 왜곡시켜 극심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경의 중심과 눈의 중심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숙 씨의 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초기 백내장입니다. 눈부심이 심하고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백내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수정체가 단백질 변성으로 인해 투명성을 잃고 혼탁해지는 현상이죠. 이 역시 50대가 넘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노안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퇴근 후 2시간째 경숙 씨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있습니다. 따끔거리고 비비고 싶은 고통 때문에 TV 화면을 보는 것은 사치일 뿐 그저 소리만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아들은 눈에 좋다는 온갖 영양제를 챙겨주고 눈 마사지까지 해주지만 어머니의 고통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0년간 안구 건조증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치료가 없다는 그녀는 언젠가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눈물의 증발을 막는 기름층, 눈물을 형성하는 수성층, 그리고 눈물이 안구 표면에 잘 붙어있게 하는 점액층. 이 세 겹의 정교한 보호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눈물막은 깨지고 안구 건조증이라는 기나긴 고통이 시작됩니다. 경숙 씨의 눈물에서는 심각한 염증이 발견되었고 안구 표면은 수많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부족하고 그 질마저 나쁘니 눈을 보호할 방패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을 위해 민간요법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상하좌우 안구 운동. 전문가는 X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눈 주변 근육의 피로를 푸는 데는 미미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눈 자체를 좋게 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둘째, 손으로 눈 마사지하기. 이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 중 하나인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누르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안압을 높여 녹내장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명자, 블루베리 등 눈에 좋은 음식. 이론적으로는 항산화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치료 효과를 볼 만큼 섭취하려면 하루 종일 시금치만 먹거나 결명자차를 수십 리터씩 마셔야 할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때로는 눈의 통증이 전혀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민숙 씨는 3년 전부터 눈알이 빠질 듯한 극심한 통증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좋아하는 가수의 영상을 보기 위해 하루 8시간씩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얼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고 오른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 바로 안검경련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이는 안구 건조증과 같은 안과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때로 기이한 행동을 낳기도 합니다. 영남 씨는 24시간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말입니다. 가족들은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의 눈은 금세 빨갛게 충혈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스크 안에서 나오는 입김이 눈의 습도를 유지해주는 그만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들 동균 씨 역시 20년째 심각한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자의 눈을 검사한 결과 공통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눈꺼풀 기름샘, 마이봄샘의 기능 부전입니다. 속눈썹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 기름샘에서는 눈물막의 가장 바깥층을 형성하는 깨끗한 기름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이봄샘은 꽉 막혀 있었고 짜내자 마치 굳어버린 치약처럼 덩어리진 나쁜 기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름은 건강한 눈물막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버지 영남 씨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흰자위가 늘어져 주름이 지는 군날개라는 질환입니다. 자외선 등에 의해 결막세포가 변성되어 검은자 쪽으로 자라들어오는 이 군살은 눈물순환을 방해하여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찬바람만 불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던 굴착기 기사 태윤 씨. 그의 눈물 역시 안구 건조증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진단명은 결막 이완증. 노화로 인해 흰자위가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하게 접히면서 어떤 부분은 건조해지고
어떤 부분은 눈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건조해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 때문에 더 괴로운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눈의 고통에서 벗어날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안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눈 건강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첫째, 제대로 눈 깜빡이기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할 때 눈 깜빡임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눈을 완전히 감았다가 완전히 뜨는 의식적인 깜빡임을 통해 눈물막을 안구 전체에 골고루 코팅해 주어야 합니다. 3에서 4초에 한 번씩 깊고 완전하게 깜빡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둘째, 온찜질과 눈꺼풀 세정입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기 전 몸을 불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스팀 타월이나 찜질팩으로 3분 이상 눈을 따뜻하게 데워주면 꽉 막혔던 마이봄샘의 나쁜 기름들이 녹아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중에 판매하는 눈꺼풀 세정제나 전용 티슈를 이용해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불려놓은 때를 밀어내는 과정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인공눈물 사용법입니다. 너무 잦은 사용은 오히려 우리 눈에 좋은 성분까지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루 4회에서 6회 정도가 적정하며 한 번 넣을 때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은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남았더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하기입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백해무익합니다. 안구 건조증, 백내장, 황반변성 등 치명적인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출 시에는 반드시 4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하는 UV 400분 인증 마크가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 기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므로 2에서 3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사연을 통해 우리의 눈이 얼마나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노안, 안구 건조증, 백내장. 이들은 대부분 완치의 개념이 아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에 걸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내 눈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세상이 언제나 맑고 선명하게 빛나기를 진심.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마음의 창이라 불리는 눈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소중한 지식을 나누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언제나 맑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찾아오는 어지럼증과 두통. 스마트폰 화면의 글씨가 안개처럼 번져 보이는 순간, 단 몇 초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 눈을 감아야만 하는 고통.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한 여성, 민숙 씨는 책을 한 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뜨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는 행위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눈알이 멋대로 흔들리는 느낌과 함께 찾아오는 어지러움은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5년 전 찾아온 극심한 안구 건조증, 그리고 2년 전부터 급격히 나빠진 시력. 그녀는 밖에서 버스 번호판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 낯선 이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을 훔칩니다. 병원을 찾은 민숙 씨. 녹내장이나 망막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 의사가 내린 진단명은 바로 노안이었습니다. 아직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노안이란 말인가. 많은 중년들이 그러하듯 그녀 역시 충격에 빠집니다. 노안.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하지만 그 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눈 속에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수정체가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탄력성이 좋아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지며 자유자재로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이 수정체는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의 힘도 약해지죠. 이것이 바로 노안의 실체입니다. 흰머리가 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노안이 빨리 왔다고 자책하지만 전문가는 단호히 말합니다. 노안은 유전도, 잘못된 습관의 결과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저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찾는 방법들은 어떨까요? 첫째, 눈 영양제. 많은 분들이 루테인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에 대해 세모 표시를 합니다.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거나 황반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일반인이 노안 예방을 위해 먹는 것은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노안 교정 수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특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먼 곳과 가까운 곳 모두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수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야간 빛번짐이 더 심하거나 전반적인 선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다초점 안경. 편리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 크기에 맞지 않는 너무 큰 안경알은 초점 영역을 왜곡시켜 극심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경의 중심과 눈의 중심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숙 씨의 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초기 백내장입니다. 눈부심이 심하고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백내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수정체가 단백질 변성으로 인해 투명성을 잃고 혼탁해지는 현상이죠. 이 역시 50대가 넘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노안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퇴근 후 2시간째 경숙 씨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있습니다. 따끔거리고 비비고 싶은 고통 때문에 TV 화면을 보는 것은 사치일 뿐 그저 소리만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아들은 눈에 좋다는 온갖 영양제를 챙겨주고 눈 마사지까지 해주지만 어머니의 고통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0년간 안구 건조증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치료가 없다는 그녀는 언젠가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눈물의 증발을 막는 기름층, 눈물을 형성하는 수성층, 그리고 눈물이 안구 표면에 잘 붙어있게 하는 점액층. 이 세 겹의 정교한 보호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눈물막은 깨지고 안구 건조증이라는 기나긴 고통이 시작됩니다. 경숙 씨의 눈물에서는 심각한 염증이 발견되었고
안구 표면은 수많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부족하고 그 질마저 나쁘니 눈을 보호할 방패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을 위해 민간요법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상하좌우 안구 운동. 전문가는 X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눈 주변 근육의 피로를 푸는 데는 미미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눈 자체를 좋게 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둘째, 손으로 눈 마사지하기. 이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 중 하나인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누르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안압을 높여 녹내장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명자, 블루베리 등 눈에 좋은 음식. 이론적으로는 항산화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치료 효과를 볼 만큼 섭취하려면 하루 종일 시금치만 먹거나 결명자차를 수십 리터씩 마셔야 할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때로는 눈의 통증이 전혀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민숙 씨는 3년 전부터 눈알이 빠질 듯한 극심한 통증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좋아하는 가수의 영상을 보기 위해 하루 8시간씩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얼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고 오른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 바로 안검경련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이는 안구 건조증과 같은 안과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때로 기이한 행동을 낳기도 합니다. 영남 씨는 24시간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말입니다. 가족들은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의 눈은 금세 빨갛게 충혈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스크 안에서 나오는 입김이 눈의 습도를 유지해주는 그만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들 동균 씨 역시 20년째 심각한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자의 눈을 검사한 결과 공통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눈꺼풀 기름샘, 마이봄샘의 기능 부전입니다. 속눈썹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 기름샘에서는 눈물막의 가장 바깥층을 형성하는 깨끗한 기름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이봄샘은 꽉 막혀 있었고 짜내자 마치 굳어버린 치약처럼 덩어리진 나쁜 기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름은 건강한 눈물막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버지 영남 씨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흰자위가 늘어져 주름이 지는 군날개라는 질환입니다. 자외선 등에 의해 결막세포가 변성되어 검은자 쪽으로 자라 들어오는 이 군살은 눈물순환을 방해하여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찬바람만 불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던 굴착기 기사 태윤 씨. 그의 눈물 역시 안구 건조증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진단명은 결막이완증. 노화로 인해 흰자위가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하게 접히면서 어떤 부분은 건조해지고 어떤 부분은 눈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건조해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 때문에 더 괴로운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눈의 고통에서 벗어날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안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눈 건강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첫째, 제대로 눈 깜빡이기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할 때 눈 깜빡임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눈을 완전히 감았다가 완전히 뜨는
의식적인 깜빡임을 통해 눈물막을 안구 전체에 골고루 코팅해 주어야 합니다. 3에서 4초에 한 번씩 깊고 완전하게 깜빡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둘째, 온찜질과 눈꺼풀 세정입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기 전 몸을 불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스팀 타월이나 찜질팩으로 3분 이상 눈을 따뜻하게 데워주면 꽉 막혔던 마이봄샘의 나쁜 기름들이 녹아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중에 판매하는 눈꺼풀 세정제나 전용 티슈를 이용해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불려놓은 때를 밀어내는 과정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인공 눈물 사용법입니다. 너무 잦은 사용은 오히려 우리 눈에 좋은 성분까지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루 4회에서 6회 정도가 적정하며 한 번 넣을 때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은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남았더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하기입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백해무익합니다. 안구 건조증, 백내장, 황반변성 등 치명적인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출 시에는 반드시 4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하는 UV 400분 인증 마크가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 기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므로 2에서 3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사연을 통해 우리의 눈이 얼마나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노안, 안구 건조증, 백내장, 이들은 대부분 완치의 개념이 아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에 걸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내 눈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세상이 언제나 맑고 선명하게 빛나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마음의 창이라 불리는 눈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소중한 지식을 나누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언제나 맑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찾아오는 어지럼증과 두통. 스마트폰 화면의 글씨가 안개처럼 번져 보이는 순간, 단 몇 초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 눈을 감아야만 하는 고통.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한 여성, 민숙 씨는 책을 한 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뜨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는 행위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눈알이 멋대로 흔들리는 느낌과 함께 찾아오는 어지러움은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5년 전 찾아온 극심한 안구 건조증, 그리고 2년 전부터 급격히 나빠진 시력. 그녀는 밖에서 버스 번호판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 낯선 이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을 훔칩니다. 병원을 찾은 민숙 씨. 녹내장이나 망막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 의사가 내린 진단명은 바로 노안이었습니다. 아직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노안이란 말인가. 많은 중년들이 그러하듯 그녀 역시 충격에 빠집니다. 노안.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하지만 그 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눈 속에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수정체가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탄력성이 좋아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지며 자유자재로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이 수정체는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의 힘도 약해지죠. 이것이 바로 노안의 실체입니다. 흰머리가 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노안이 빨리 왔다고 자책하지만 전문가는 단호히 말합니다. 노안은 유전도, 잘못된 습관의 결과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저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찾는 방법들은 어떨까요? 첫째, 눈 영양제. 많은 분들이 루테인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에 대해 세모 표시를 합니다.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거나 황반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일반인이 노안 예방을 위해 먹는 것은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노안 교정 수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특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먼 곳과 가까운 곳 모두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수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야간 빛 번짐이 더 심하거나 전반적인 선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다초점 안경. 편리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 크기에 맞지 않는 너무 큰 안경알은 초점 영역을 왜곡시켜 극심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경의 중심과 눈의 중심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숙 씨의 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초기 백내장입니다. 눈부심이 심하고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백내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수정체가 단백질 변성으로 인해 투명성을 잃고 혼탁해지는 현상이죠. 이 역시 50대가 넘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노안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퇴근 후 2시간째 경숙 씨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있습니다. 따끔거리고 비비고 싶은 고통 때문에 TV 화면을 보는 것은 사치일 뿐 그저 소리만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아들은 눈에 좋다는 온갖 영양제를 챙겨주고 눈 마사지까지 해주지만 어머니의 고통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0년간 안구 건조증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치료가 없다는 그녀는 언젠가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눈물의 증발을 막는 기름층, 눈물을 형성하는 수성층, 그리고 눈물이 안구 표면에 잘 붙어있게 하는 점액층. 이 세 겹의 정교한 보호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눈물막은 깨지고 안구 건조증이라는 기나긴 고통이 시작됩니다. 경숙 씨의 눈물에서는 심각한 염증이 발견되었고 안구 표면은 수많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부족하고 그 질마저 나쁘니 눈을 보호할 방패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을 위해 민간요법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상하좌우 안구 운동. 전문가는 X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눈 주변 근육의 피로를 푸는 데는 미미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눈 자체를 좋게 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둘째, 손으로 눈 마사지하기.
이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 중 하나인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누르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안압을 높여 녹내장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명자, 블루베리 등 눈에 좋은 음식. 이론적으로는 항산화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치료 효과를 볼 만큼 섭취하려면 하루 종일 시금치만 먹거나 결명자차를 수십 리터씩 마셔야 할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때로는 눈의 통증이 전혀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민숙 씨는 3년 전부터 눈알이 빠질 듯한 극심한 통증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좋아하는 가수의 영상을 보기 위해 하루 8시간씩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얼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고 오른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 바로 안검경련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이는 안구 건조증과 같은 안과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때로 기이한 행동을 낳기도 합니다. 영남 씨는 24시간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말입니다. 가족들은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의 눈은 금세 빨갛게 충혈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스크 안에서 나오는 입김이 눈의 습도를 유지해주는 그만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들 동균 씨 역시 20년째 심각한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자의 눈을 검사한 결과 공통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눈꺼풀 기름샘, 마이봄샘의 기능 부전입니다. 속눈썹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 기름샘에서는 눈물막의 가장 바깥층을 형성하는 깨끗한 기름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이봄샘은 꽉 막혀 있었고 짜내자 마치 굳어버린 치약처럼 덩어리진 나쁜 기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름은 건강한 눈물막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버지 영남 씨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흰자위가 늘어져 주름이 지는 군날개라는 질환입니다. 자외선 등에 의해 결막세포가 변성되어 검은자 쪽으로 자라들어오는 이 군살은 눈물순환을 방해하여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찬바람만 불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던 굴착기 기사 태윤 씨. 그의 눈물 역시 안구 건조증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진단명은 결막 이완증. 노화로 인해 흰자위가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하게 접히면서 어떤 부분은 건조해지고 어떤 부분은 눈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건조해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 때문에 더 괴로운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눈의 고통에서 벗어날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안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눈 건강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첫째, 제대로 눈 깜빡이기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할 때 눈 깜빡임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눈을 완전히 감았다가 완전히 뜨는 의식적인 깜빡임을 통해 눈물막을 안구 전체에 골고루 코팅해 주어야 합니다. 3에서 4초에 한 번씩 깊고 완전하게 깜빡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둘째, 온찜질과 눈꺼풀 세정입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기 전 몸을 불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스팀 타월이나 찜질팩으로 3분 이상 눈을 따뜻하게 데워주면 꽉 막혔던 마이봄샘의 나쁜 기름들이 녹아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중에 판매하는 눈꺼풀 세정제나 전용 티슈를 이용해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불려놓은 때를 밀어내는 과정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인공 눈물 사용법입니다. 너무 잦은 사용은 오히려 우리 눈에 좋은 성분까지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루 4회에서 6회 정도가 적정하며 한 번 넣을 때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은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남았더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하기입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백해무익합니다. 안구 건조증, 백내장, 황반변성 등 치명적인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출 시에는 반드시 4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하는 UV 400분 인증 마크가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 기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므로 2에서 3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사연을 통해 우리의 눈이 얼마나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노안, 안구 건조증, 백내장. 이들은 대부분 완치의 개념이 아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에 걸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내 눈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세상이 언제나 맑고 선명하게 빛나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마음의 창이라 불리는 눈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소중한 지식을 나누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언제나 맑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찾아오는 어지럼증과 두통. 스마트폰 화면의 글씨가 안개처럼 번져 보이는 순간, 단 몇 초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 눈을 감아야만 하는 고통.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한 여성, 민숙 씨는 책을 한 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뜨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는 행위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눈알이 멋대로 흔들리는 느낌과 함께 찾아오는 어지러움은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5년 전 찾아온 극심한 안구 건조증, 그리고 2년 전부터 급격히 나빠진 시력. 그녀는 밖에서 버스 번호판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 낯선 이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을 훔칩니다. 병원을 찾은 민숙 씨. 녹내장이나 망막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 의사가 내린 진단명은 바로 노안이었습니다. 아직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노안이란 말인가. 많은 중년들이 그러하듯 그녀 역시 충격에 빠집니다. 노안.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하지만 그 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눈 속에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수정체가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탄력성이 좋아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지며 자유자재로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이 수정체는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의 힘도 약해지죠. 이것이 바로 노안의 실체입니다. 흰머리가 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노안이 빨리 왔다고 자책하지만
전문가는 단호히 말합니다. 노화는 유전도 잘못된 습관의 결과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저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